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뭐 크게 뭐 별건 없거든? 내용이 막 크게 어렵진 않은데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뭐 외워왔던 것들이긴 한데 너네 인수분해는 혹시 인수분해라는 걸 알잖아? 그지? 인수분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의 긴 요런 다항식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어진 이 다항식을 어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묶어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지. 그걸 공식으로 묶어낸 게 인수분해 공식인데 사실 이걸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왜냐면 인수분해라는 건 원래 풀어놨던 걸 다시 묶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건 풀어놨던 걸 묶는 건데 우리는 묶어놨던 걸 푸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외워왔잖아. 뭐? 곱셈 공식을 알잖아.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뭐 4x라는 게 있어. 됐어? 그럼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가장 기본적인 거. 인수분해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지? 공통 인수로 묶어내야 되는 거지. 공통적인 문자로 묶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공통적인 게 뭐야? x 아니겠어? x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두 개 가지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의 항에는 x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얘를 x로 묶어내면 x로 묶고 x 플러스 4 이렇게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너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러지? 뭐 했다? 인수분해? 그렇지. 다항식의 합을요? 어떤 다항식의 이런 식을 이런 식으로 곱으로 나타낸 걸 뭐라 그런다고?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뭐 한다라고 하지? 뭐 한다라고 하지?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풀어서 쓰는 걸 뭐라 그러지? 분배? 분배한 걸 전개라고 하지. 전개한다고 하지. 전개. 전개해주고 인수분해해주고 요런 관계식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요 인수분해 공식을요 안 외워도 알 수 있다고. 왜?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곱셈 공식의 반대. 이렇게 곱셈 공식을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해볼까? x 플러스 2의 뭐 제곱 이런 거 해보자.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이걸 뭐 한다 그래? 곱셈 공식이라 그러지? 근데 여기서 이 반대로 가는 게 결국엔 뭐다? 인수분해 공식이야. 사실 안 외워도 돼. 우리가 지금 곱셈 공식을 열심히 하잖아?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알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다 할 줄 알잖아? 그럼 사실 인수분해 공식은 안 외워도 돼. 결국엔 곱셈 공식의 반대가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 뭐 보통 이런 거지. x 세제곱 플러스 1.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몇 가지가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얘기 안 되나? 두 가지. 그치. 얘는 원래 얘기하자면 위에 이렇게 3을 써도 되겠지? 그지? 1의 세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지금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아니 몇 가지가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주는 건 두 가지가 있었지. 어떻게 바꿔줘? x 플러스 1에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어? x 플러스 1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었지. 근데 이 중에서요 누가 인수분해일까? 얘를 바꿔주는 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이게 변형이었지? 그지?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인수분해일까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뭐겠어? 인수분해겠지. 왜? 인수분해라는 거 의미가 뭐였어? 곱으로 나타내주는 거였잖아. 얘 곱이야 지금? 곱 아니지?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고요 얘가 인수분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인수분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알지? 요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야. 문제 그냥 좀 한번 볼까? 이거 사실 뭐 별거 없거든?
그냥 너네가 이걸 다시 그냥 묶어내 얘기만 해도 돼. 너네 근데 원래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원래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한 거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거 어떻게 했어? 보통 이런 2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왔어? 뭐 쓰지? 약수? 뭐라고? 그렇지. X자 분리법. X자. 얘 개수랑 얘 개수를 분리하는 거지. 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로 나타내고 곱해서 이 개수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로 분리해내서 얘는 1이니까 1이랑 1밖에 안 될 거고 얘는 3이니까 1이랑 3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곱했을 때 나오는 합이 이 가운데 개수가 똑같았어야지. 그랬을 때 성립을 하면 요렇게 하나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 요렇게 x자 분리법을 써서 우리 인수분해 했었지. 그지? 사실 이건 계속 써먹을 거야. 이 x자 분리법은. 지금 앞으로도 배울 이 인수분 뒤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인수분해에서도 나올 거고요. x자 분리법은 계속 쓸 거야. 그럼 이 그냥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기본적인 형태가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돼.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어찌됐든 간에 인수분해가 되거든. 이런 문제야. 자 봐봐. a세제곱 b 마이너스 3a제곱 b세제곱이야. 그럼 너네 이거 x자 분리법을 쓸 수 있어? 안 되지. 우리 x자 분리법은 이렇게 2차식일 때 가능한 거야. 그지?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통적인 거로 묶어내야 되는 거지 일단은. 그럼 얘 지금 공통적인 걸 봤더니 앞에 항과 뒤에 항이 공통적인 게 뭐야? A, B지. 앞에는 A가 3개 있고 B에는 뒤에 하나. 앞에는 A 3개, B 하나. 앞에는 A 2개, B 3개야. 그럼 서로 공통적인 게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거야? 3개? A는 공통이 몇 개야? 2개씩 갖고 있는 거지. B는 1개 있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우리는 묶어줄 수 있는 게 A제곱 B라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앞에서 A제곱과 B를 묶어냈어. 그럼 앞에만 남는 게 뭐야? 앞에 항에서 A만 남겠지. 됐어? 그럼 뒤에 항이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3? B제곱 여기 남겠지. 되니? 실제로 얘를 다시 전개하면요? 얘가 나와야 돼. 너네가 인수분해를 잘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하려면 다시 전개해보면 돼. 얘를 전개하면 얼마 나와? A제곱, A 세제곱, B.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A제곱, B세제곱 나와서 똑같이 모습이 나와지지. 그지? 실제로 얘를 진수분해를 잘했나 보려면 다시 전개해보면 됩니다. 원래 식과 똑같나 안 똑같나 확인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저런 건 좀 쉽잖아.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좀 쉽고요. 이렇게 너네가 막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너네가 좀 헷갈려 해. 근데 사실 이거 별거 없거든.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서도 뭘 해준다? 공통적인 걸로 묶어줘야 돼. 그지? 그럼 공통적인 걸로 묶어주려면 지금 보면은 뭐 문자가 되게 여기 많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공통적인 게 뭐야? X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 그럼 X 하나씩 일단 다 묶어내. X 하나씩 다 묶어내면 X로 묶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앞에는 3Y. 가운데는 마이너스 2X. 뒤에는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얘가 더 나눠지는지, 즉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여기서 공통적인 게 더 뽑아낼 수 있어? 더 있어? 이 상황에서 공통적인 걸로 더 묶을 수 있을까?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알겠니?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없어. 혹시 너네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 그지? 지금 가운데 묶여있는 이게 뭔가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똑같아? 지금 얘랑 비슷해 보이지? 근데 똑같아? 아니지. 우린 똑같은 형태로 묶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얘로 좀 바꿔주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의 위치를 좀 바꿔주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아니겠어? 그치? 위치만 바꿔준 거야?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그치 바깥으로 빼주면 돼. 그럼 얘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y와 x 마이너스 a가 서로 공통이고 이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b로 바뀌겠지? 되니? 그럼 이때 여기서 묶어낼 수 있는 건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지? 남는 건 뭐야? 앞에 a, 뒤에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지. 되니? 여기 인수분해 이건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고 사실 너네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6번은 너네가 이제 이런 걸 보면요 6번 같은 걸 보잖아? 그럼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너네 딱 보면 지금 이 상황 딱 보면 뭔가 바로바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습 좀 해보자 이거야. 바로 안 떠올라. 근데 앞에 개수랑 모든 지금 항의 개수를 보니까 다 뭐가 돼? 3으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3으로 다 묶어내. 그럼 3으로 다 묶어내면 어떻게 돼? 3의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이거든. 그지? 근데 너네 이제 이거 보고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x 플러스 2y분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어야 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앞에 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를 했더니 요런 형태가 나왔지? 그지? 됐니? 무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완전 제곱 형태의 꼴이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 형태의 꼴은 되게 뭐 많지?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뭐 요런 것도 있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요런 형태도 있고요. 그죠? 또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8x 플러스 16 요런 형태도 있어. 그래서 완전 제곱 형태는요.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은데 어떤 거냐면 얘의 반. 이 녀석의 반의 2배. 무슨 말이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요. 어떻게 전개되냐면 가운데는 뒤에 있는 수의 2배. 거기다 앞에 하나. 됐어? 그리고 뒤는 뒤에 제곱. 그럼 얘는 바로 할 수 있어. 아, 그럼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뒤에 제곱, 뒤에 곱하기 2. 뒤에 제곱, 뒤에 곱하기 2. 그 4의 제곱이 16이고 4의 곱하기 2 하니까 8. 아, 그럼 얘 완전 제곱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64. 얘는 뭐야? 64는 뭐의 제곱? 8의 제곱. 8의 2배 하니까 16. 얘 뭐라고? 완전 제곱 형태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x 플러스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완전 제곱 형태.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고 뭐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인수분해 공식이 사실 구생 공식이 좀 어려운 게 조금 있었고요. 인수분해 공식 제일 어려운 거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요. 너네 기억나? 기억나야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야? 그거 아니야? 제일 긴 거? 내가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 뭔 말인지 되니? 이거 아니야 이거? 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형태거든.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떠오른 거야. 아, 이 형태구나. 나도 떠오를 수 있어야 돼.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뭐야? 얘를 어떻게 보면 얘는 2의 a의 뭐야? 제곱이고. 됐어? 그럼 얘는 뭐야? 3b의 제곱이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뒤에 있는 녀석을 보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 근데 어디 있더니 여기 있네? 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지? 그럼 얘를 앞으로 당겨오는 거야. 원래는 요 앞에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거든. 됐어? 그리고 나서 얘네를 차례대로 쓰는 거야. 어떻게? 아, 이렇게 쓰는 건데 보니까 부호가 지금 다 달라.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가 원래 뭐였어? 원래 뭐였지? 우리가 외웠던 건 원래? 마이너스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니까 뭐 그냥 마이너스 냅두고 나머지만 좀 생각을 해볼까? 마이너스 냅두고 마이너스 냅두고 나머지만 좀 보자. 그럼 나머지 냅두면 마이너스에다가 얘는 그거네요. 얘는 이게 아니네. 얘는 여기 이게 아니네. 얘는 이거네. 이렇게 쓸 수 있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네. 요거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게 요거 아니겠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거 아니야? 그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 바꿀까? 어떻게 외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 얘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소리 아닐까? 근데 다만 요 안에 부호가 어떻게 돼서 지들 맘대로 막 자유자유로 바뀔 거 아니야? 그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얘네 지금 다 2씩 있잖아. 그지? 그럼 2로 한번 그냥 묶어내볼까? 2로?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로 그냥 묶어내보자. 마이너스 2로.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내버리면 어떻게 돼? 6ab에 마이너스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나? 됐어? 내가 근데 여기 지금 그냥 2a, 3b, 1이라 썼잖아. 그지? 근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라서 그래. 근데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라서. 그럼 잘 봐.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얘 나와? 맞아? AB 곱하면 얘 나오는 거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얘 나오는 거 맞아? 확실해? 얘네 둘이 곱해서 얘 나오는 거 맞아? 아니지. 원래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3b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야? 플러스 3b 아니야? 그럼 둘 중 하나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일 거란 소리야.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 뭐야? 2a지. 그지? 그럼 여기서 누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일까? b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b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됐니? 그럼 b가 마이너스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바꿔줘야겠죠? 뭐라고? 마이너스 3b라고. 이렇게. 됐어? 그럼 계산해봐. 잘 봐. 그럼 얘를 만약에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얘 한번 전개해볼까? 우리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니까 전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 근데 전개하니까 또 안 맞잖아. 그지? 전개 한번 해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맞지? 근데 얘네 둘이 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6ab라는데 곱하기 2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a 맞잖아. 근데 얘네 둘이 하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 다음 얘네 둘이 해봐.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지? 뭐가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그럼 뭐가 이상할까? 어디가 이상할까? 일단 얘네 둘은 맞아 안 맞아? 맞네? 근데 얘네 둘 안 맞잖아. 그럼 얘네 둘도 안 맞잖아. 그지?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될까? 1이 바뀌면 돼? 그럼 1에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ab 플러스 6b 마이너스 4a. 이제 맞네. 됐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네가 뭐가 생겼냐면 뭔가 오류가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마이너스 2로 묶는 게 안 좋아. 그래서 우린 무조건 플러스 2로 묶을 거야. 앞에가 마이너스든 뒤가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냥 앞엔 무조건 플러스 2로 묶을 거야.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해. 그럼 여기를 플러스 2로 묶으면 보기가 좀 편한 게 뭐야? 여기서 플러스 2로 묶잖아? 마이너스 6ab에다가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3b거든? 이러면 좀 보기가 좀 더 편해. 이게 더 편할 거야. 그럼 잘 봐. 그럼 둘 중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그죠?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a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분명 누군가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돼. 그지? 근데 봤더니 봐봐. 얘가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고 얘도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어. 그지? 근데 얘네 둘이 곱했더니 플러스가 나왔네. 무슨 말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하나 얘 만약에 얘네 둘은요 뿔뿔 아니면 마마 아니겠어? 그지? 얘네 둘이 양수 나오려면 뿔뿔 아니면 마마 아니야? 그지? 그럼 둘 중 하나인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겠네? 됐니? 얘가 마이너스여야겠네?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 맞아? 성립해? 맞아? 성립 안 해? 성립하지? 성립해 안 해?
하지? 성립해 안 해? 안 해? 하잖아. 해. 상관없어. 성립해. 상관없어. 성립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얘가 마마일 때 얘가 플러스이면 성립하는지 안 해? 봐봐. 성립해 안 해? 하지? 성립해 안 해? 하지? 성립하지? 그럼 두 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두 개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또는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는요 맨 첫 번째 오는데 마이너스 붙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제곱일 때. 이게 지금 제곱 다 써 있어야 되잖아. 특히 제곱일 때 얘네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뺀다고 해도 여기 지금 부호 상관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어. 왜? 잘 봐. 얘는요 원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플러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네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 바깥으로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하나 빼고 둘이 곱하면 뭐야? 양수지? 그러니까 결국 얘 두 개 된다는 거야. 의미 없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요렇게 풀 수 있다는 거. 됐니? 그래서 앞에를 그냥 무조건 플러스 2로 빼주는 게 솔직히 비교하기 너무 편해. 무슨 말인지 되니? 비교하기가 너무 편해서 플러스 2로 무조건 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은 뭐 진짜 뭐 가르칠 게 없고요. 진짜 너네가 이제부터 진짜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 뭘 했냐면 진짜 우리가 해봤자 진짜 어려운 거 해봤자 2차식의 인수분해 아니야? X자분리법? 여태까지 너네가 해왔던 인수분해 중에서는 해봤자 2차식의 인수분해야.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인수분해는 뭐냐면 복잡한 인수분해야.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복잡한 인수분해거든. 복잡한 인수분해. 그럼 복잡한 인수분해가 뭐냐면 막 식이 막 여러 개 있는 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긴 해. 복잡한 인수분해가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항이 4개 이상. 항의 개수가 4개 이상 있는 걸 이제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해. 뭐 예를 들면 너네 2차식이 기본적으로 X자분리법 쓸 때 기본적으로 몇 개 있죠? 항이? 3개죠? 그거 이상 몇 차? 몇 차가 되겠어? 3차, 4차, 뭐 5차 이런 거 풀어보겠다는 거야. 이제 좀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조금 높은 방정식, 높은 좀 차수의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이거야. 됐니?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건 똑같아.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고차 방정식, 즉 높은 차수의 인수분해를 가도 공통인수로 묶는 건 똑같아. 무슨 말이 되니? 그러니까 공통인수로 묶는 건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여? 이 문제? 그러니까 너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을 전개하면 몇 차니? 4차지. 그럼 항이 되게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로 묶을 수 있다? 공통적인 부분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야. 공통적인 부분이 뭐야? 그렇지.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라는 애로 묶어낼 수 있어. 그럼 너네 혹시 어떤 식이나 공통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걸 어떤 알파벳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지? 치환한다고 하지? 그럼 얘를 뭐로 치환하면 뭐 나는 A가 좀 더 편해. 대문자 A 요런 거. 아니면 뭐 너는 뭐 T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어. 식이면 A라고 하고 이런 식이면 큰 A라고 하고 그냥 어떤 작은 X면 X제곱이나 뭐 X면 T라고 쓰거든? 근데 그건 너의 맘대로야. 어차피 치환이라는 건 식을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건 너네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그럼 얘를 좀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요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차식이 돼버렸어 지금? 2차식이 돼버렸네? 그럼 너네 이거 뭐 X자분리법 쓸 수 있지? 바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거든. 끝일까?
아니야. 우리는 A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누구?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돌려줘야지. A를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로 돌려주는 것까지 하는 게 치환이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끝이야? 끝나니? 아니 인수분해가 또 되면 또 해주면 돼. 근데 되는지 안 되는지 봤더니 누가 또 되고 있어. 누구? 얘가 되고 있네. X자분리법 쓰면 마1, 마3으로 나눠지겠지? 1, 1이랑. 그럼 마1과 마3 더하면 마4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이렇게. 근데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요.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얘를 뭐라 그러죠? 요거 하나를? 이 식에 뭐라 그러지? 인수라 그러지.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지. 얘도 인수지. 그지? 그럼 얘는? 얘도 인수야. 너네 만약에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인수를 찾으세요 하고 하면은 얘도 인수야. 되니? 얘랑 곱해져 있어도 인수야. 얘랑 곱해져 있어도 인수야. 알겠지?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다 인수라고 하니까. 가끔 문제에서 인수 찾으라고 할 때 몇 개는 다 진짜 일일이 다 분리된 인수로 나오고 몇 개는 곱해져 있는 인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줘야 돼. 이건 뭐 기본적인 인수 내용이라서요. 이렇게 넘어갈게.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둘 건 그냥 공통적인 걸로 묶어주는 건 항상 뭐하다? 항상 똑같다. 인수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묶는 건 항상 있는 일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줄 게 뭐냐면 복잡한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그럼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두 가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쓸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문자가 2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인데 뭐 책이랑 좀 다르게 설명할 거야? 책이랑은 그렇게 안 설명하고 좀 깔끔하게 설명할 거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랑 문자가 1개일 때 이렇게 돼. 나눠져. 그럼 너네 생각하는 거야? 문자가 2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이면요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X, Y가 섞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X, Y, Z라는 게 이게 다 섞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X 하나, Y 하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식이 아니라 X제곱, XY제곱, 뭐 XYZ 이렇게 다 있는 그런 식을 문자가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문자 1개인 건 뭐 X 하나, Y 하나로 이루어진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런 걸 문자 1개라고 해. 그럼 너네 그냥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쉬워 보이니? 그치, 문자 1개가 훨씬 더 쉬워 보이지. 근데 문자 2개가 훨씬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자 2개가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문자 2개를 푸는 방법은 일정해. 문자 2개를 푸는 방법, 즉 문자가 2개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규칙만 지키면 돼. 그냥 그 규칙의 틀에서 움직이면 다 풀려. 근데 문자가 1개인 식은 있잖아? 문자가 1개인 식은 푸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3가지야. 푸는 방법이 3가지인데 여기서 또 나눠보면 뭘로 나눠볼 수 있냐면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고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문자 2개인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문자 1개인 게 더 어려워. 이거 3개를 다 확인해 줘야 되거든. 됐니? 그럼 문자 2개인 건 뭐 어떻게 푸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런 거야. 순서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있어. 첫 번째, 너네 차수가 높은 곳에부터 낮은 곳대로 정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죠, 내림차순 정리. 첫 번째가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내림차순 정리. 근데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뭐가 기준이 되냐면 기준이 또 있어. 기준이 뭐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이야.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봐가면서 좀 풀어야 되니까 요런 거죠. 지금 봐봐. 자, 61번과 62번을 좀 보잖아? 그럼 61번 문자가 몇 개니 얘들아? 문자 몇 개야? 두 개지. X랑 Y 둘 다 껴있잖아. 그러면서 막 섞여 있잖아. 요런 게 문자가 두 개 이상일 때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얘네도 밑에도 보면요. 와, 밑에가 좀 더 복잡해 보여. 그지? 그럼 밑에를 먼저, 그냥 내가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밑에를 좀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데 밑에를 좀 먼저 설명하자면 잘 봐. 그럼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뭘로 풀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왜 선생님 낮은 차수 문자 기준으로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너네 내림차순 정리를 왜 한다고 배웠니? 혹시 기억나?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이유. 내림차순 정리는 모르면 기억해. 내림차순을 하는 이유는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네 막 항이 여러 개면 항의 개수가 진짜 막 계속 막 10개, 8개, 막 10개 이렇게 돼버리면 너네 그거 정리할 수 있겠어? 쉽게? 쉽게 인수분해도 할 수 있겠어? 쉽게 못해.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공통인수를 이렇게 묶어줘야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내림차순 정리는 항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안 하고 높은 문자 기준으로 해버리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x세제곱 플러스 뭐 x제곱 플러스 뭐 xy 뭐 플러스 y제곱 뭐 플러스 y 그다음에 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너네 그럼 여기서 x랑 y의 차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높아? x세제곱이 높지. 그럼 너네 만약에 x세제곱 즉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세제곱 그다음에 또 누구야? x제곱 그 다음에 x를 x 묶어줬죠? 그죠? 그러면 y 플러스 1의 x 남은 애들 다 써줘야겠죠?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돼? y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1 y 그 다음에 끝났지? 나머지 상수항 취급하는 애들 다 적어줘야 되죠? 어떻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또 누구 있어? 플러스 x 마이너스 2. 보기엔 똑같아 보이잖아. 그지? 보기엔 똑같아 보이잖아. 근데 항의 개수만 따질 겁니다. 얘 항의 개수가 몇 개게? 항의 개수가 몇 개게? 5개. 5개? 6개? 다시 생각해봐. 항의 개수 몇 개게? 4개지. 3차, 2차, 1차 상수. 근데 잘 봐. 얘는 몇 개게? 4개? 5개? 3개거든. 2차, 1차, 3차. 얘도 무조건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개야? 4개고 얘는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낮은 문자 기준으로 할 거야. 우리는 항의 개수가 어찌됐든 간에 적어야 인수분해하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높은 문자 기준을 하면 어쨌든 차수가 높기 때문에 항이 하나 더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항이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낮은 문자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낮은 문자 기준으로 하는데 얘 한번 따져보자. 얘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봐봐. x랑 y 두 개 있네? 그럼 x랑 y 중에 차수가 누구? 낮은 문자 기준. 누가 더 낮아? 누가 더 나았니? y가 훨씬 낫지. y는 2차도 없네. 그 y로 다 묶어버리면 되겠다. 되니?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시작합시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일단 y 쓰고 앞에 뭐가 오니? 뭐 오는지 봐봐. 마이너스 x제곱 아니야? 그지? 얘 없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또 누구야? 플러스 3x. 그 다음 또 누구야? 플러스 1. 이렇게 오겠지. 그 다음 나머지 애들 뒤에 써주면 되잖아. 그지? 나머지 애들 뒤에 써주면 뭐 있어? 첫 번째 2x의 세제곱. 또 뭐 있어? 마이너스 6x의 제곱. 또 뭐 있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면 되거든. 자, 그럼 그 다음에 너네가 내림차순 정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내림차순 정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낮은 문자 기준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정리했으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상수항 있잖아 얘들아. 상수항 그지? 상수항을 뭐 해줄 거냐면 인수분해할 거야. 상수항을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럼 상수항을 인수분해한다는 건 결국엔 얘도 깔끔하게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러고 봤더니요. 여기 얘를 최대한 나눠보려면 일단 뭐로 묶어주고 싶어 얘들아? 그지? 2로 좀 묶어줘야 좀 간단해 보이지 않아? 그럼 얘를 좀 2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2로 좀 묶어줄게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아니다 얘들아 x도 묶긴 해. 그지? 2x로 묶긴 해. 2x로 그지? 그럼 2x로 묶어보자. 2x 뭐 x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어? 이렇게 묶이겠네? 그지? 됐어? 상수항까지 인수분해가 됐어. 쟤 더 이상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여기서 세 번째 상수항까지 인수분해 했어? 그러면 공통 부분을 묶어야 돼. 공통 부분을 묶어버려. 그럼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를 봤더니 공통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떻게 되면 돼?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다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다. 그럼 얘 마이너스 다 바깥으로 빼면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에 그지? 거기다가 y에 마이너스 플러스 2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네를 어떻게 해줘야 돼? 묶으라고.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로 묶었어? 그럼 앞에 뭐만 남아? 마이너스 y 남겠지. 뒤에 뭐 남아? 플러스 2x 이렇게 남겠지. 되니? 인수분해 끝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되니? 저렇게 막 이렇게 엄청 막 있다고 겁먹을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눈에 보여. 얘가 쉬운 이유는 요 과정을 따라가잖아? 그럼 무조건 풀리는 문제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요 과정만 따르잖아? 그럼 무조건 다 풀려. 됐어? 근데 내가 왜 얘 먼저 했냐면 얘가 비교적 눈에 보기 띄어서 얘 눈에 보이는 게 좀 쉬워서 이거 먼저 한 거거든? 근데 위에 있는 애 한번 해볼게 이제. 위에 있는 애 잘 봐. 자 위에 있는 애를 보려고 했더니 문자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차수가 낮은 문자 기준으로 뭘 해줘야 돼?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너네 내림차순 정리하려고 봤더니 차수가 누가 낮아? x가 낮아? y가 낮아? 똑같지? 선생님 그럼 똑같으면요 뭘로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 똑같을 때 아무거나 해주면 돼. 차수가 똑같을 땐 아무거나로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도 돼. 그럼 나 뭐 그냥 x 앞에 있으니까 x로 해볼까? x에다 내림차순 정리해봐.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x 들어와야 되고 여기 뭐 들어와? 2y 여기 플러스 1 됐어? 그 다음 뭐 이제 y 들어와야겠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됐니? 그 다음 뭐 해주라고 얘들아? 우리 내림차순 정리했으면 상수항을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겠네. 얘 인수분해 해봅시다. 어떻게 돼? y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리고 봤더니요 공통인 걸로 묶어줘야 된다 그랬지. 그지? 너네 공통인 게 보이니? 지금 얘 상수가 이렇게 됐고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 공통인수가 보여 안 보여? 너네 지금 딱 눈에 보여? 얘처럼 공통인수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끝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 여기서 뭐 하나가 추가되는데 뭐냐면 공통 부분으로 묶기 또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식 자체를 x자 분리법 쓰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네 방금 이 상수항도 뭘 써서 인수분해한 거야? x자 분리법 쓴 거야. 이 상수항 인수분해도 x자 분리법 쓴 거야. 그지? 근데 식 자체를 x자 분리법 쓰라는 건 뭐냐면 이 식 자체를 x자 분리법 쓰자는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즉 x자 분리법을 쓸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쪽은요 어떤 곱과 곱으로 나와줘야 되지. x자 분리법 쓸 때 그지? 그럼 그 곱과 곱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둘 가지고 그냥 X자 분리법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아, 얘 1, 1이고요. 앞에는 Y 플러스 2랑 뒤에는 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서 둘 다 플러스니까. 그리고 여기 더했을 때도 플러스네. 일단 그냥 한번 더 해볼까 그냥? 그럼 이렇게 더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Y 플러스 2고 얘는 Y 마이너스 1이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Y 플러스 1이네. 가운데 나왔다. 그지? 그럼 결국엔 뭐야? 이거 하나 자체가 이 녀석의 인수라는 거고, 이거 하나 자체가 이 녀석의 뭐라는 거야? 인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녀석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앞에 x에다가 뒤에 y 플러스 2. 이해했어? 그 다음에 앞에 x에다가 뒤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이해했어?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된 표정인데?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요, 깔끔하게 이렇게 공통 부분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깔끔하게 안 떨어져 나와. 근데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는 깔끔하게 안 떨어져. 솔직히 너네 깔끔하게 떨어지면 누구나 다 풀지. 그지? 깔끔하게 안 떨어질 거야. 그럼 너네 이거 한번 이렇게 더 크게. 아까는 여기서 이 X자 분리법을 썼다면 지금은 크게 한 번 더 X자 분리법 쓰자 이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요게 끝이야? 사실 이 부분 지금 이 문자 2개 있을 때는요, 이거 지금 규칙만 지켜주면 문제 다 풀린다. 알겠니? 자, 그럼 왜 나머지 애들은요 이렇게 해야 되냐면, 문자가 1개일 때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와. 문자가 1개일 때는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일단 첫 번째,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이라는 게 있거든. 너네 저번 시간에 인수정리라는 게 뭔지 배웠지? 그지? 그럼 인수정리하는 게 뭔지 잠깐만 보고 들어가자면, 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네 F2가 0이라고 하면 이거 의미를 뭐라 그러죠? 의미가 뭐죠? F2를 0이라 그러면 의미에 대해 생각해봐. X가 1일 때 Y가 0? 그거 뭐 이제 여기 알고 있는 거 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봐. 뭐야, 그럼 다시 해볼까? 이건 뭐야? X가 3일 때 1. X가 3일 때 나머지 그치? 3. 그러니까 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나머지가 1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니? 그러면 다시 한다. f2가 0은 뭐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그치, 0이라는 거죠. 이해해서? 그럼 이렇게 갈게. 또 이건 뭐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고, 이건 뭐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지. 이게 인수정리였어. 그럼 그 말의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었지. 그럼 fx는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야? 몰라. 근데 나머지는 얼마래? 0이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x 플러스 2를 이 식에 뭐라 그랬죠? 인수라고 했었죠. 됐어? 미안. 얘를 바꿔보자. 그렇지. 인수. 됐어? 그게 인수 정리였죠? 그래서 너네는 이걸 보면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했고요. 이걸 보면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것도 떠올려줘야 된다 그랬어. 총 2개를 떠올려줘야 된다고 했어. 그걸 인수 정리라고 했지? 우린 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걸 인수분해를 할 거야. 방금 너네가 배웠던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 인수분해를 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해됐어? 됐어? 무슨 말이 되니? 얘 f-1이 0이라는 건 x 플러스 2를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x-3이 0이라는 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f5가 0이라는 건 뭐야? x-5를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됐어? 이게 인수 정리야? 그럼 요거 가지고 이 공식을 풀어볼 거야. 됐니? 그럼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야. 자, 지금 문자가 몇 개야, 얘들아? 문자 몇 개야? 1개지. 그럼 문자 1개면
얘가 아니라 어디로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지? 됐니? 그럼 나머지 애들을 좀 보고 싶은데 내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말한 이 두 가지 경우는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는 모습이 있어요.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얘네를 의미하는 그 모습이 있거든? 그 모습이 아니라면 다 누구냐면 얘야. 그 모습이 아니라면 다 얘야. 됐어?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 복잡한 인수분해의 대부분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어느 정도.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잖아? 문자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네? 그럼 이 세 개 중에 누굴까가 아니라 일단 얘네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네가 아니네? 그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얘 먼저 해보지 말고요. 일단 얘네부터 아닌지 맞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얘 아니네? 그럼 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지금은 내가 문제를 딱 측정해 줬으니까 문제를 가봅시다. 그럼 이 문제는 그럼 도대체 인수정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야. 첫 번째. 우리는요. 이제 저 식에다가요. 그냥 아무런 수를 대입할 겁니다. 그냥 아무런 x값, x에다 아무런 수를 대입을 해서요. 0이 되는 값을 찾을 겁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때려 맞추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럼 저기다가 제가 1 한번 넣어봤어요 라고 하는 거지. x에다 1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x에다 1 한번 넣어볼래 얘들아? x에다가 1 한번 넣어봐. 그럼 p1이 1-2 플러스 8-7이네? 뭐 나와? 0 나오네? 그치? 선생님 0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요거를 이렇게 써볼게. 그럼 p-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p-1이 0이다? 그럼 px는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치.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야. 여기서 배운 저게 저렇게 된다고. 여기서 방금 너네가 배운 이 인수 정리가 내가 그냥 아무거나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그 녀석이 결국엔 그 px의 인수가 된다는 거야. 그걸 따라서 그걸 찾아서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그럼 걔가 결국엔 얘가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우리 p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p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몫은 알아 몰라? 모른다 이거야. 단 나머지는 얼마란 거야? 0이야. 결국엔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지?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이 상황에서 조리제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이야. 왜? 이미 나누는 식이 1차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뭐냐? 이런 거야. 잘 봐. 그럼 이 녀석을 인수분해 쓸 거야. 그러니까 조리제법 쓸 거야. 그럼 뭐부터 가져와야 돼? 조리제법 쓰려면 식의 개수만 싹 가져오면 되잖아. 어떻게? 1, 2, 8, 7, 아래. 그러면서 나누는 식이 0이 된 x값을 집어넣을 건데 그 나누는 식이 누구야? x-1이잖아. 그럼 누구 넣어야 돼? 1 들어와야지. 됐어? 그럼 조리제법 쓸 거다.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뭐가 잘못된 거 같지 않아? -1이 여기네. -7이네. 그지? 7에 7. 0 나오네. 그지?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얼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했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뭐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거 될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결국엔 누구 먼저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저 x-1이 되는, 즉 px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선생님 그럼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하나요? 선생님 뭐 1, 2, 3, 4, 5, 6, 7, 8 뭐 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다 넣어봐. 다 넣어서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무 막무나 좀 막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맞아. 그냥 다 넣어야 돼. 근데 보통은요? 보통은 이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은 보통 어디서 자주 나오냐면 뿔마 1, 뿔마 2, 뿔마 3에서 보통 결정나.
뿔마 2, 뿔마 2, 뿔마 3 요쯤에서 결정이 나거든. 이쯤에서 0이 되는 값이 거의 다 결정이 나.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나. 알겠니? 그래서 너네가 해볼 건 당연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뿔 3, 마 3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0 되는 값 찾아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와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뭐해? 아 그럼 걔는 그 식을 이 식을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식을 원래 식을 이 인수로 조립제법 쓰자 이거야. 그래서 나머지 몫을 찾아내자 이거지. 되니? 이게 인수 정리 조립제법이야. 그럼 얘가 3차만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당연히 뭐도 있겠어? 4차도 있겠지. 잘 봐. 그럼 4차도 한번 해봅시다. 4차는요 뭐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 일단 똑같아. 이 식이 아니라면 대부분 무조건 이걸 풀어야 돼. 근데 뭐부터 넣어보라고? 뿔마 1, 뿔마 2, 뿔마 3 넣어서 0이 되는 값 찾아내야 된다고. 얘들아 뭐부터 넣어볼래? 뭐 넣어볼래? 1? 뭐 1부터 넣어봐야겠지. 1 넣어봐. 얼마야? P1은 1 마 2 뿔 4 뿔 2 마 5 0 될 것 같은데? 되니? 0 되네. 아 찾았다. 바로 찾았네. 그럼 PX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P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몫은 몰라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됐니? 됐어?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된다고 바로? 조립제법 써주면 된다고. 그럼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 몫을 구하기 위한 조립제법 쓸 거야. 그럼 1, 마2, 4, 2, 마5에 얘가 0이 되기 위한 1 넣어줘야겠지. 조립법 쓰자. 1, 마1, 3, 5에 5. 아 나왔다. 그럼 지금 몫이 몇 차입니까 얘들아? 몫을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써볼게. 아 그럼 이렇게 쓸게. 그럼 px는 x-1에다가 몫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근데 제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봐봐. 3차잖아. 인수분해가 더 될지 안 될지 더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너네 인수분해 여기서 끝났다고 할 거야? 안 되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쟤 몇 차야? 3차잖아. 항이 몇 개야? 4개지. 그리고 문자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럼 결국엔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럼 저 상황에서 쟤를 따로 쓸 거냐? 아니.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이어갈 겁니다. 그대로 이 조립제법 밑에 또 이어갈 거야. 왜? 어차피 얘가 목의 개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올 애가 누구냐 또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아무런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1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되니? 1이 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x-1이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다는 소리거든. 되니? 그럼 얘 1 돼? 안 돼? 안 되네. 2 돼? 안 돼? 마이너스 1 해볼까? 마이너스 1 돼? 안 돼?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맞지? 맞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결국엔 얘는 뭘로 가지고 있냐면 px는 x-1로 한 번 나눴고 두 번째는 또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그 뒤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그걸 구해보자 이거지.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얼마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1. 1, 마1, 마2, 2, 5, 마5, 0. 되니?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결국에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입니다. 알겠니?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그래서 사실 뭐 별거 없어. 별거 없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0이 되는 이 값만 찾아주고 조립제법만 잘 써주면 돼. 0이 되는 x값만 찾아주고 조립제법 잘 써주면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갑자기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서 막 0 넣는다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냥 x에다 아무거나 넣어서 0 되는 거 그냥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인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겠니? 이게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입니다.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거든, 얘들아. 보기차식과 대칭식은 좀 특별한 모습이 있어. 근데 보기차식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거야. 얘는 짝수 차수만 있어. 보기차식이라는 건 짝수 차수만 있어. 그럼 짝수 차수면 뭐 있는 거야? 뭐 우리가 방금 배운 거. 우리 뭐 5차에 대해서 배웠니? 안 배웠지? 몇 차? 4차, 2차, 0차까지. 우리 0차도 짝수 차수입니다. 알겠죠? 1차 아니니 0차도 짝수 차수야.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쓸 수 있어. 대부분 그냥 대표적인 문제 이렇게 쓰는 거야. x의 제곱, 4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 요런 식. 뭐 요런 형태. 요런 형태. 4제곱, 제곱, 0제곱. 요런 형태가 보기차식입니다. 특별하죠? 얘랑 좀 다르지? 특별하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문제 좀 가볼게. 이런 거거든요. 자, 봐봐. 59번 한번 볼래? 59번. 봐봐. 지금 짝수 차수잖아. 그지? 모습이 특별해. 4제곱, 제곱, 0제곱밖에 없어. 그럼 얘 뭐라고? 보기차식이라고. 그럼 보기차식은 어떻게 푸냐면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면 돼. 보기차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됐어?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합시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되니? 되니? 이해지?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뭐 해줄까 하면 두 번째 t에 대해 인수분해 할 겁니다.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다시 쓸게. t식 인수분해 할게. t식 인수분해 할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살짝 뭔가 문제가 생겼네.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뭔가 좀 식이 뭔가 좀 꼬였잖아. 그지? 식이 뭔가 꼬였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뭔가 좀 꼬였으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는 원래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내려가려면 t식에 대한 인수분해 하고요. 다시 뭐 해줄 거냐면 t를 x제곱으로 바꿔줄 겁니다. 되니? 우리 원래 x제곱에 x에 대한 인수분해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x에 대해 인수분해 할 거야. 문제가 안 나왔네요.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 잠깐만. 왜 문제가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여기 있네. 미안. 이거 먼저 볼게. 자, 이거 먼저 볼게. 다시 여기도 똑같아. 지금 보기차식 형태죠? 그죠? 이거 먼저 볼게. 보기차식 형태잖아. 그럼 뭐 해줘야 된다고? t제곱을 x로 치환해. 그럼 식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6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해준다고? t에 대해서 뭐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건 뭐가 될까요? 생각해봐. 얼마? 49. 그치? 49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어? t-9에 t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지? 그러고 나서 다시 뭐 해준다? t를 x제곱으로 돌려줘야지. 우린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 그럼 얘를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9에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거든. 되니? 그리고 마지막 뭐 해줘? x에 대해서 인수분해. 되는 것만 해주면 돼. 그래서 되는 것만 해주면 돼. 얘 돼? 안 돼? 얘 돼? 얘 안 되지? 얘 돼? 안 돼? 돼. 뭐로?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결국엔 x제곱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됐니? 이게 기본적인 형태야. 근데 방금 같이요. 이 59번 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봐봐. 59번 같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똑같아. 보기차식이야.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래서 식을 썼어.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9예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올 거야. 내려올려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올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세 가지 다르게 해줄게. 완전 제곱식 걸 겁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갈 겁니다. 너네 완전 제곱식 언제 배웠어? 그치, 중학교 때 어디서? 함수 쪽에서 배우지 않았어? 아니면 근해 공식 할 때? 근해 공식 할 때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푸는 거 배웠었지 않아? 그리고 함수 할 때도 2차 함수 할 때도 너네 꼭지점 찾을 때 표준형 만들 때 완전 제곱식 만들지 않아? 그지? 그거 할 때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너네 안 배웠어? 이런 거. 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 9 이런 거 있으면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너네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다가 뭐 마이너스 4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 앞에 있는 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뒤에 정리해줘요. 그래서 얘 꼭지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예요 라고 하잖아. 이러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하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을 가지고 이 상수를 하나 만들어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냈잖아. 그지? 요게 지금까지 너네가 해왔던 완전 제곱식이라면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질 건데 완전 제곱식을 쓸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두냐면 이번에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둘 거야. 상수항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쓸 거거든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상수항 기준으로 쓸 거야. 그럼 얘는 잠깐 뒤로 빠져. 됐어? 5t는 상수가 아니까 뒤로 좀 빠져줘도 되잖아. 우리 9랑 t제곱 가지고 만들 거니까. 그럼 써볼게. 첫 번째 t제곱에 가운데 비워놓고 9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그 다음 뒤에 5t 이렇게 들어오겠다. 자, 그러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애가 누굴까? 너네 이 괄호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게 누구야? 3? 가운데 누가 들어와야 돼? 6. 6이야? 그치, 6t가 들어가야지. 됐어? 이해됐어? 이해됐니? 근데 이거 말고 또 들어올 수 있어. 누가?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지, 마이너스 6t도 들어올 수 있잖아. 됐어? 지금 얘랑 다른 게 뭐야? 얘랑 다른 건? 얘는 지금 지금 x를 기준으로 같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지? 얘 x를 기준으로 뒤에 상수를 만들어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상수를 기준으로 누굴 만들어낸 거야? t를 만들어낸 거야. 그럼 너네가 마음대로 지금 플러스 6t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음대로 플러스 6 했으니까 식의 뒤에 뭐도 해줘야 돼? 너네 여기서 지금 너네가 마음대로 플러스 4 넣었잖아.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4도 해준 거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네 마음대로 플러스 6을 했으면 마이너스 6도 당연히 해줘야지. 마이너스 6 했으면 플러스 6t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럼 잘 봐. 그럼 얘를 좀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럼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t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t예요. 일단 얘는 t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1t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됐니? 그럼 여기서 정리를 했어. 완전 제곱식 이렇게 두 개 만들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뭘 채택할 거냐면 쟤네 둘 다 쓸 수 없어. 쟤네 둘 다 쓸 수 없어서 확인해 줄 거야. 근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다시 t를 x제곱으로 돌려줄 거야.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줄 거야. 그럼 얘를 다시 x제곱으로 돌리면 밑에다 한번 써볼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됐어? 그 다음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11x제곱. 됐니? 그 다음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 우리는 저 중에 하나만 택할 거야.
저 중에 하나만 택할 거거든? 근데 어떤 형태를 택할 거냐면 이거. 요 형태 택할 겁니다. 요 형태를 택할 거야. 근데 이 형태가 뭔데? 이 형태가 뭔데?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인데? 무슨 형태야? 합차. 우리는 저 상태에서 합차 모습만 꺼내줄 거야. 합차 모습이 있는 애들만 쓸 거야. 근데 그럼 얘 써도 돼? 안 돼? 써야 돼? 안 돼? 안 돼. 얘는 못 해. 얘는 탈락이야. 그냥 과감히 지워버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먼저 확인하면 벌써 탈락 아니야? 뒤가 제곱이 오든 말든. 그지? 그럼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데 얘 플러스 안 해? 탈락. 너 마이너스네? 일단 확인해보자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봤더니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됐네.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한다? 마지막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플러스 한 번. 그지? 합차니까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사실 이거 좀 정리해서 쓰면요 바로바로 쓸 수 있어. 나중에 요거 x가 가운데로 들어와야겠지. 그지? x가 가운데로 좀 와야 깨끗한 식이겠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경우를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럼 문제는 뭘가 많이 나오겠니 얘들아? 얘가 복잡해? 얘가 복잡해? 얘가 훨씬 복잡하지? 그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 알지? 이걸 외워줘야 돼. 근데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어려울 거야. 해봐야 돼. 많이 연습해봐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대칭식이 있거든요. 대칭식은 여기 문제에서는 안 나와.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지금 너네가 지금 배우는 요 파트에서는 안 나오거든. 근데 아마 뒤에 가면 나와. 뒤에 가면 나오니까 미리 배우긴 하는 건데 어차피 또 뒤에 가서도 얘기해 줄 건데 말 그대로 대칭식은요. 대칭식이야. 대칭. 대칭된 식 얘기하는 거야. 대칭. 대칭된 식이 뭐냐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대칭식은 이렇게 생긴 거. x의 4제곱, ax 4제곱 플러스 bx의 3제곱 플러스 cx의 제곱까지 왔다가 그대로 대칭돼서 개수가 플러스 bx 플러스 a 요런 식의 형태야. 요게 대칭식이야. 완전히 그냥 대칭.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문제. x 4제곱 여기다 쓰지 말자. 저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x 4제곱 플러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자, 좌변과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때? 똑같지?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순서가 있어 얘들아. 이것도 순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를 외워줘야 돼. 순서 써봅시다. 1번 x제곱으로 묶어. x제곱으로 묶어버릴 거야. 얘 x제곱으로 다 묶어버릴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제곱으로 이렇게 묶었다? 그럼 뭐만 남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랑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남겠네. 이해됐니? 이해했어? 그럼 두 번째 같은 개수끼리 묶을 거야. 같은 개수끼리 묶어. 같은 개수끼리 묶어요 라고 하면 지금 누구랑 누구 묶여? 얘랑 얘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걸 쓸 거야. 그 앞에 x제곱 그대로 있고 x제곱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분을 이렇게 묶일 거고요. 되니?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 바깥으로 빼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x 플러스 x분의 1 묶이고 뒤에 상수 이렇게 할 거야. 요렇게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지? 같은 개수끼리 묶는 거.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잘 봐. 이 문제가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만들어낸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야. x 플러스 x분의 1이랑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얘를 뭐로 치환하냐면 t로 치환해. 얘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를 t로 치환한다는 소리는 얘를 t로 치환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근데 너네 얘도요 얘처럼 바꿔줄 수 있지 않아?
기억나?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바꿔주는 거 뭐라고 쓸 수 있죠? X 어, X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제곱에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왜? 얘를 제곱해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오지.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고 가운데 곱하기 2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2까지 존재해야 되는데 얘만 남기기 위해서 마이너스 2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얘도 t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이 자리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그럼 바꿔 써봅시다. 앞에 제곱은 별거 없어. 우리 바꿔주는 거 없어. 그지? 그럼 앞에는요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 뒤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 뭐 있어?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정리해줘야겠죠? 정리해봐. 얼마야? x제곱에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나? 그 다음 뭐 해줘야 될 거냐면 네 번째 t에 대해서 인수분해.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네? 어떻게 돼? x제곱에 t-1에 t-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다시 뭐 해줄 거냐면 t를 돌려줄 거야.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되니? 그럼 나 여기다 요거 좀 꺾어서 여기 좀 지우고 쓸게. 다시 꺾어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에 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되니? 다시 돌려준 거야. 그 다음 뭐 해줄 거냐면 마지막 x제곱 있잖아. 맨 앞에 있는 x제곱 이거를 분배해 줄 거야. 근데 어떻게 분배해 줄 거냐면 한 개씩 x제곱을 한 개씩 분배. x제곱을 한 개씩 분배. 그게 뭔 말이냐면 얘 지금 x 몇 개 곱해져 있는 거야? 2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x 곱하기 x라고. 그지? 그럼 이 x를 여기다 한번 곱하고 이 x를 여기다 한번 곱할 거야.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곱하면 x제곱 여기 오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1. 요 x 얘랑 곱하면 x제곱 요 뭐 제곱에 붙었어. x 여기다 곱하면 플러스 1. x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되니? 그래서 대칭식도 요거 기억해야 돼. 물론 여기 지금 요 파트 문제에서는 없어. 요 파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뒤에 가면 어차피 또 배울 거야. 그래서 너네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문자가 2개일 때는 요 규칙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고요. 문자가 1개일 때는요. 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특별한 모습, 보기차식 모습과 대칭식이 아닌지부터 판단을 한 후에 그게 아니라면 다 이걸로 풀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기차식이다 라고 하면 x제곱을 t로 치환한 후에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준 다음에 x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만약에 치환했는데 t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다시 t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후에 t를 다시 돌려줬을 때 합차 모양이 나오는 걸 채택을 하고 마지막에 돌려줬을 때 그 x를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대칭식은요. 요런 모습을 대칭식이라고 하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모습. 그죠? 개수만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제곱으로 묶어낸 다음에 같은 개수끼리 묶어버리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한 후에 t에 대해 정리하고 t에 대해서 뭘 해? 인수분해를 시켜. 그 다음에 다시 t를 원래대로 돌려줬죠. 그 다음 앞에 있는 x를 하나씩 곱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니? 요게 끝이야. 요게 복잡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다항식 2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y를 인수분해하면 이라고 하네. 뭐야, 얘는 뭐 정리할 필요도 거의 없어 보이긴 해. 근데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도 우리 배웠잖아. 그지? 문자가 2개 이상이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또 고차식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너네 아무거나 하나 잡고 해도 돼. 왜냐면 제일 낮은 차수가 이제 xy니까. 그죠? 그럼 해봅시다. 뭐 x에 대해 정리해볼까? x에 대해 정리해봐. 어떻게? 뭐 x 하나 이렇게 있을까? 아니다. 묶어내야겠네요? x 뒤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뭐 들어가? 1이랑 마이너스 y 이렇게 들어가나? 되니? 그럼 뒤에 남는 거 써볼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y? 됐어? 2로 묶어내야겠네. 그지? 1 마이너스 y. 됐어? 그럼 공통인수가, 공통부분이 어때? 보이지? 그럼 공통부분 어떻게 해줘야 돼? 묶어줘야겠네. 묶어줘. 1 마이너스 y로. 그럼 너만 남아 앞에? x 남고 뒤에 뭐 남겠어? 요렇게 남겠네요. 몇 번이죠? 4번? 다음.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요런 거.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곱셈 공식을 다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 모습이 눈에 보일 거예요. 너네가 곱셈 공식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 모습이 보여야 돼. 보여야만 해. 외우고 있다면. 알겠지?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게 좀 달라. 그럼 마이너스 원래는 안 붙어 있는 걸로 외웠으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버려. 마이너스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7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7x제곱 y에 플러스 9xy 제곱에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얘는 3x의 세제곱인 것 같고요. 그죠? 보니까 얘는 뒤에 y의 세제곱이네? 그리고 나서 부호를 좀 봤더니 맞불만해. 그럼 얘는 a-b의 세제곱 형태겠구나 라고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너네가 그렇게 떠올려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요, 얘는 3x의 전체의 세제곱이랑 얘는 y의 전체의 세제곱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부호가 맞불마니까 뿔뿔뿔이 아니니까 분명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있는 세제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를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시 얘가 원래 뭔 상태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좀만 더 자세히 따져보면 이런 거야 사실. 얘 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어내고 안에 남는 게 뭐야? 9x제곱 y 아니야? 그지? 그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리고 마이너스 3 그지? a제곱 b 마이너스 3a제곱 b 이 형태라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형태가 그대로 놓은 것 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3으로 묶어주면 앞에 거에 3x에 뒤에 y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봐봐. 3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3x y제곱 됐니? 무슨 말인지? 그 뒤에 거 세제곱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익숙해질 거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무조건 외워줘야겠죠. 인수분해 공식을 몰라도 곱셈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이 문제죠.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밑에 있는 식처럼 된대. 그럼 인수분해 해야겠네요. 그러려고 봤더니 지금 보면 뭐가 있죠 얘들아? 두 식에 공통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 공통인 부분을 뭘로 해? 치환해줘야겠지? 나는 A로 하고 싶어. A. 됐어? 그럼 저 부분을 치환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에다가 A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정리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 다음 뭐 해줘야 되더라? A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A에 대해서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9에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다. 되니?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우린 A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궁금한 거잖아. 다시 돌려줘야지. 다시 돌려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랑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돌려줘야지. 끝일까? 아니지. 한 번 더 되는 곳 있을 수 있잖아. 되는데 또 해줘야 돼. 어디? 예. 그리고 봤더니 이게 무슨 모습? 무슨 모습? 곱셈 공식이긴 한데 완전 제곱의 모습이죠. 그죠? 완전 제곱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얘가 얘랑 똑같대. 되니? 그럼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6, b가 얼마? 마이너스 1. 되니? 다음. 자, 다항식저 식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항식을 보니까 얘 뭐야, 얘들아? 저 무슨 형태야? 그렇지, 보기차식 형태죠. 그죠? 그럼 보기차식 연습 한번 또 해봅시다.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얘들아?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그 x제곱을 t로 치환해야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죠. 그럼 t로 치환해 얼마야?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그렇지.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t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야겠죠? t 인수분해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을 무조건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봐. 안 되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얘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어떻게? t-4랑 t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세 번째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다시 돌려줘야지. t를 x제곱으로 다시 돌려줘야겠죠? 그럼 x제곱으로 다 돌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 해줘. x 인수분해. x 인수분해. 그러니까 더 되는 거 있으면 더 해달라는 거야. 더 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얘는 뭘로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합차라서요. 요런 식으로 되겠죠? 되니?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뒤에는 플러스 2가 되겠죠? a가 얼마? a는 2, b는 얼마? b 얼마여야 돼? 결국엔 얘가 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안 돼? 얘가 돼야 되잖아. 얘가 해야 되죠. b가 얼마야? 얘가 돼? 0. c가 얼마? 3. 다 더하래. 다음.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요. 너네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 문자가 몇 개 있는지부터 봐줘야 돼. 문자 몇 개야? 2개 이상이죠. 그럼 우리는 밑에 이게 아니라 위로 와야 돼. 그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것부터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규칙만 따라주면 다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 이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누구 기준으로? 차수가 낮은 애 기준으로. 근데 봤더니 차수가 낮은 애가 없네요. 둘 다 똑같죠? x제곱이 둘 다 제일 낮잖아. 그치? 아닌가? 맞네요. 제일 높은 애가 뭐 x제곱 둘 다 x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뭐 둘 다 x랑 y 둘 다 있었고. 그럼 결국에는 아무거나 해줘야 돼. 원하는 걸로 해야 돼. 그럼 뭐 나 x로 해볼까? x제곱,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여기 x 이렇게 딱 들어오면 가운데 뭐 들어와야 되더라? 4y 플러스 3? 이해됐니? 그 다음 뒤에 뭐 쓸모없는 거 y들 들어와야겠네. 어떻게? 3y의 제곱 플러스 11y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와야겠네. 자, 내림차순 정리를 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줘야 되네? 그렇지. 상수항 뭐? 그렇지. 상수항을 인수분해 합시다. 상수항 인수분해 해봐. 돼? 안 돼? 되겠네요. 1, 3 4, 1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돼? 그렇지. 1에다 붙여야지. 그래야 곱했을 때 12 마이너스 1 더하면 플러스 11 나오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어? y 플러스 4랑
3y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공통 묶기. 공통 있어? 지금 이식들이랑 공통 있어? 없지. 그럼 또는으로 가야지. 또는 뭐? 식 자체를 x자 분리법. 식 자체 인수분해. 식 자체 인수분해 하면 돼. 돼서? 그럼 이거 써보자 다시. 눈 예쁘게. x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x에다가 y 플러스 4에 3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식 자체를 인수분해 한다는 소리는 얘 하나에다가 얘 하나 이렇게 놓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1, 1 되니? 그럼 둘이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일지는 모르니까 한번 그냥 해보자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하니까는 여기는 얼마 나와? y 플러스 4. 여기는 3y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4y 플러스 3. 가운데? 나와주네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하나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서 맞는 뭐 a, b, c, d를 구해달라네. 얘가 뿔 사이일 때 여기가 y니까 a는 얼마? 1. 나머지가 여기겠죠? b가 3, c가 마이너스 1. 1 빼기 3 빼기 1. 네, 해보시죠. 다음 24번. 자, 다항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첫 번째 문자가 몇 개죠? 하나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보기차식과 대칭식의 형태입니까? 아니죠. 그럼 뭐 해줘야 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그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즉 내가 이 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 fx가 0이 되는 x값을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1부터 뿔마 1, 뿔마 2, 뿔마 3까지 한번 넣어보라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니까 넣어봐. 1 넣어봐. 돼? 안 돼? 안 돼. 마 1 넣어봐. 안 돼. 2 넣어봐. 8, 4, 마 4, 마 8 되는 거 아니야? 8, 4, 마 4, 마 8 되네. 그럼 2일 때 0이 되는구나. 따라서 f 2가 0이구나. 다른 말로 fx는 x-1을 뭘로 가진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x-1을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fx는 뭐야 이거? 언제 안 지웠대? fx는 x-2 qx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이걸 뭐 한다?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쓴다. 어떻게? 1, 마 2에 마 8 인수 조립제법. 0이 되는 x값 얼마? 2. 1, 2, 3, 6, 4, 8, 0. 되니? 얘가 뭐가 된다고? 몫이 된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fx는 어떻게 된다? x-2의 몫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된다. 따라서 뭐 어떻게 돼? 얘가 a가 되겠죠? 다음에 얘네 둘이 bc가 되겠네. 이해되니? 다음 28번. 자, 이런 거 나오면 솔직히 뭐 겁먹지 마세요. 요런 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주고 싶냐면, 당연히 식을 이용하려면 저 숫자를 문자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리고 좀 뭐 연관이 있게 좀 바꿔주고 싶잖아? 그럼 나는 이제 좀 더 많은 애를 바꿔줄래. 더 많은 애를 기준으로 좀 두는 게 뭐냐면, 식을 변형을 시키는 순간, 식이 변형이 되는 순간 식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만약에 x라고 두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둘 수 있어? x-2라고 둘 수 있잖아. 그럼 너는 x-2의 제곱, x-2의 세제곱, x-의 제곱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x로 두는 순간 얘만 하면 되거든. x 플러스 2만 해주면 되잖아. 그것도 심지어 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해주려면 좀 많은 애들을 기준으로 치환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난 뭘 해줄 거야 하면 197을 x로 치환할 거야. 그럼 너네 199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x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거든. 그럼 치환합시다. 치환해서 쓰면요. x 제곱 마이너스 1 x가 아니라면 다시 쓸게. x 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에 곱하기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 이거를 계산하래. 그럼 이 식을 계산하고 나중에 다시 바꿔주면 돼. 그리고 봤더니요, 얘를 좀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쟤를 뭐라 바꿔 쓸 수 있을까? 곱셈 공식 떠올려야지. 곱셈 공식 했을 때 우리 떠올릴 수 있잖아. 근데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럼 인수분해 형태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가야겠지. 되니? 그럼 이렇게 되잖아? 또 바꿔줄 수 있는 거. 얘 뭘로 바꿔줄 수 있겠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곱해보자.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사라지겠네. 되니?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사라지겠네. 되니? 그럼 남은 거 좀 보자. 남은 거 좀 정리를 해볼게. 얘 제곱해서 풀어주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1 더하면 얼마? 3. 밑에는 얼마?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얘 인수분해 안 돼? 되겠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오, 마지막도 날라간다. 따라서 남는 게 얼마야? x 플러스 3. 겁나 많잖아. 근데 결국엔 남은 건 이거야.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200이야. x는 197이거든. 되니? 겁나 많지만 결국엔 정리돼서 답은 200이다 라는 거.